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민변 박근혜 퇴진 특위에서 활동 중인 윤봉남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윤봉남입니다. 네, 저희 방송엔 첫 번째 출연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전체 80석을 두고 210명이 경쟁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도 여기에 좀 그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좀 하셨던 건가요? 예, 저도 응모를 했고 네. 거기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 로또 당첨 비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66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최순실 씨 재판을 보려고 했을까요? 저도 그날 인터뷰하는 걸 옆에서 듣기도 하고 신문 기사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네. 너무나 국민적인 이렇게 열망인 것 같고요. 제 뒤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올라온 아가씨들인데 충청도에서 네. 일부러 그러니까 방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모를 위해서 두 분이 올라오셨고 네. 만약에 당첨이 되셨다면은 오늘 또 올라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열망과 그 열의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충청도에서 방청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응모만을 위해서 올라왔던 분이고, 야, 네,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국민적 열기가 뭐죠? 대부분 법조인들일까요?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더 많아 보이던데요. 제가 그래요. 그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적 여망.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궁금증으로 전부 몰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이 재판을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한해서만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1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첨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재판 기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겠어요. 예, 그건 두고 봐야죠. 그렇군요. 민변에서 박근혜 퇴진 특별위원회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 팀을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고 주로 어떤 변호사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말에 네. 민변에서 비상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태블릿 PC 보도가 막 나온 직후에 네. 촛불 집회를 시작하는 그런 당시였는데요. 네. 그 비상총회의 결과 이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저희 법률가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런 제목의 좀 긴 이름이죠. 네.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한 70여 명의 변호사가 여러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70여 분이나 이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위원장은 그러면 어느 분이 맡고 계신가요? 전 그 회장님이신데요. 백승원 변호사님이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70여 분이 계시는데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공판 대응팀의 팀장인데요. 네. 그 공판 대응이라고 할 때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지금 한 4건의 사건이 현재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건의 사건에 대해서 그 재판 상황을 정리하고 네. 필요한 논점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변에서 어쨌든 재판 모니터링을 별도로 이렇게 팀까지 짜서 하는 것은 원래 있었나요? 이런 재판 모니터링을 원래 합니까? 글쎄요, 그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하고 단지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의 개인들의 처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지금 국가적 관심사인 탄핵이나 아니면 특검에서의 그 수사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그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서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력을 주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민변하면 인권 변론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이런 감시단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야, 이제는 이제 재판 모니터링도 직접 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 재판에 모두 민변에서 몇 분의 변호사님 함께 하세요? 예, 오늘은 3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 분이 각각 어떤 뭐 별도의 그 주안점을 두시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소장을 충분히 좀 분석을 해왔고요. 아하. 일단은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는 게 1차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록의 그러니까 정확성을 서로 확인하는 게 그 3명의 역할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재판을 방청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나서 네. 어떤 점들이 뭐 그 보완돼야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로 인식이 되는지를 충분히 좀 검토하고 비평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재판에 그 들어가는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기자들과 똑같이 정확하게 재판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 오늘 이제 민변 세 분의 변호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기자분들이 대로 더 기록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근데 재판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재판이란 게 수사 기록 없이 재판을 방청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많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네. 어떤 게 이제 그 논점이 되고 향후에 재판이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 이런 점들을 분석하고 좀 깊이 있게 평가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오늘 그 첫 번째 그 공판 준비 기일인데요. 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건 어떤 성격입니까? 저희가 법조인들이 아니어가지고요.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은 뭐 모든 형사 재판에 있는 기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공판기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뭐 90% 이상이고요. 그 보통 공판기일로 바로 들어가면은 피고인한테 인정신문하고 그다음에 범행을 인정하느냐 뭐 아니 부인하느냐 다퉈가지고 뭐 증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어가는데 네. 네. 그 전 단계에서 그 준비 절차입니다. 그래서 자 말하자면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증거를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증인신문은 얼마만큼 하려고 하고 기일은 어느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 말하자면 검사 측과 네, 변호인 측의 양쪽의 입장을 듣고 재판부에서는 이번 총판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 재판을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의논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뭐고 어떤 증거를 꼭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증인신문은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과 검찰 측 간의 그 이제 이른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 기획 이제 저희 기자들 입장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기획회의를 하는 이런 그 재판이라고 첫 번째 재판이라고 볼 수도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네요. 예,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씨가 국정조사 특위 증인 요청 심지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구치소에 있는 게 뻔히 아는데도 출석을 안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하느냐 이것 놓고도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가 꼭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안 나와도 됩니까? 그 법에서는 피고인은 꼭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게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피고인을 필요한 경우에 재판부에서 소환할 수가 있는데 따로 소환하지 않았다면은 피고인은 자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접 최순실 씨 나와라 이렇게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나오고 말고가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재판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 는 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변호인의 입장에 따라서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네. 뭐 예컨대 형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게
당신이 진행될 재판이 어떻게 향후에 전개될지를 와서 봐라. 음흠. 뭐 이런 조언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뭐 따를지 말지는 또 피고인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뭐 핵심 그 피고들이 전부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차은택 씨. 피고인들 모두 다 공이 뭐 네. 따로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면은 네. 뭐 자의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재판 굉장히 경쟁률이 뜨거웠는데 최순실 씨 재판에 안 나오면 약간 그 방청객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피고인 얼굴을 꼭 보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요. 굉장히 이번 사건 뭐 그 등장인물도 많고요.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다퉈야 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는데 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법률 대리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도 쓸 줄 모르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다퉈야 된다. 이 재판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좀 되는데요. 변호사님 일감으로 이 재판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뭐 예견한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아마 최순실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네, 길게 끌고 충분히 이렇게 모든 걸 다 다투려고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검찰에서 검사가 얼마만큼의 증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구정에서 내 가지고 증명을 할 거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을 텐데요. 네, 뭐 태블릿 PC만 해도 검찰에서 네.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그렇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던데요. 네. 그런 걸 법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공방을 하냐에 따라서 뭐 이게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지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변호하는 입장에서지만 네. 이 공모 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쪽에서 다투는 셈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 이게 마냥 뭐 변호인한테 물론 충분한 어떤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형사 재판의 대원칙입니다만은 네. 저희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이고 뭐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또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냥 뭐 변호인이 끌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 조금 더 법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는데 네. 오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 재판을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추가 기소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는 특검에게 권한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제 추가 기소를 할 수는 없고요. 네네. 특검에서 뭐 그 기소를 해가지고 뭐 사건을 합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검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 현판식을 하기 전에도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 수사 관련되는 속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 수미일관하게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현실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저작거리에서 마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의혹 가운데 이 일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거나 이런 것들도 많고 또 이번 검찰의 공소장은 사실 언론 보도를 짜깁기 한 거 아니냐 그 이상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태에서 네. 제일 큰 것은 역시 뇌물죄 수사라고 봅니다. 뇌물죄 수사 부분은 현재 이 최순실 공판에서는 그냥 직권 남용 정도로만 말하자면 축소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뇌물죄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야지만 탄핵에서도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뇌물죄 수사는 뭐 특검에서 당연히 가장 제1의 숙제로 여기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당연히 관심사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뭐 이번 재판과는 별개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문입니다. 네. 이거는 역시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정치적 공세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뭐 미용실 문제는 여러 개가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해명이 충분치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의혹은 점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수사에서 더 밝혀져서 역시 탄핵 사유에서 이렇게 보충이 될지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김기춘이나 우병우 씨의 수사 이 부분은 네. 조금 최순실 그 사태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인데요. 네. 청와대의 공식 조직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김영한 씨의 그 비망록인가 업무노트를 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기가 찬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언론들을 뭐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거, 네. 심지어는 사법부까지도 그 간섭하고 그 월권하려는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국정농단이 비선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만 해도 기가 찬데 네. 그러면은 정상적인 조직은 도대체 뭘 했는가가 오히려 김기춘 우병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항목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는 뇌물죄,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이른바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검찰을 장악해서 뭔가 국정농단을 공조직에서 활용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될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요. 혹시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보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 보면 뇌물죄는 절대 아니다. 그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바대로 이게 죄가 있다면 최순실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절대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들이 그 기금을 출연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퉈야 될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 뇌물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헌재 낸 답변서 어떻게 보세요? 그 뭐 헌재 낸 답변서를 보면은 뇌물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내용에서 네. 뭐 다툴 만한 조그만한 건덕지 있는 거는 다 썼다. 네. 뭐 그러나 많은 대목은 좀 무리하게 뭐 예를 들면 연좌제는 친족에 적용되는 건데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가 친족 사이인지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굉장히 성씨도 좀 다른데 희화화된 말이죠. 예, 예. 진짜 소설 같은 얘기들로 그 많이 가득 차 있었고요. 뇌물죄 부분만 해도 네. 뭐 기존에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했던 것에 일맥상통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추가 수사는 더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도 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그렇게 뭐 공익적인 대외재단이 아니었고 네. 초기부터 애초에 그 말하자면 최순실 및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기획되고 장악된 조직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갖기에 충분하고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옛날 이래재단을 딱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때 뭐 전두환 씨가 이렇게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 이래재단을 네.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 모금을 했듯이 맞습니다. 그와 똑같은 기획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문화체육을 위한 공익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고 네. 재단의 운영 과정을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고 개입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뭐 역대 정권의 공익사업과는 전혀 결을 달리합니다. 다른 공익사업들은 법에 의해서 되거나 네. 아니면 공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사를 추천하거나 진행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에 반해서 네. 뭐 전혀 달리한 내용들을 뭐 자기 변명을 위해서 끌어당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님 뭐 형사재판, 민사재판 다 이제 하실 텐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제출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특검에서 대통령이 최소한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어기면서 몰아세워도 되는 것이냐. 고로
이 재판 최순실 관련된 재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 심판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만약에 그 이제 이후에 뭐 사임이 됐든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네. 퇴직 이유가 됐든 형사 재판을 만약에 당했을 때 그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맞고요. 네.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아서 파면하는 절차가 그 탄핵 심판입니다. 네. 따라서 무슨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는 이유로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를 끌어다 붙이고 있는데 뭐 전혀 부적절하고요. 네. 지금 아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에 따른다면은 이미 그 최순실이 또 입증돼도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까지가 형사재판에서 1, 2, 3심을 다 거치고 나야지 비로소 탄핵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하는 거겠지만은 탄핵 심판의 ABC를 정말 모른 채 내지는 현재의 국민적으로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온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네. 그냥 법적으로 끌어다 붙이는 논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법률가들이 보기에도 이번 답변서 어때요? 뭐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주장들을 다 끌어다 붙였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역사적인 재판, 첫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가실까요? 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으로서도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판을 함께 지켜볼 국민들께 특히 이제 그 재판 법정에 직접 들어가시는 물론 방청하러 가시는 거지만 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이제 저희 그 시민들의 그 의식도 많이 이제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어제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의 그 주장을 쭉 보면서는 정말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좀 울분이 나기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법적으로 어떤 저희의 정당한 주장을 마무리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식, 정치의식이 좀 높아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재판 끝나시고 나서 저희가 또 방청 후기 들으러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박근혜 퇴진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봉남 공판 대응팀장과 함께했습니다.